개혁신당이 어디서 표를 얻을 거냐라는 거예요. 개혁신당이 표를 얻을 곳은 소위 말해서 정권심판원으로 총선이 치러지는데 민주당에는 표를 안 던지는 층. 우리가 흔히 중도층이라고 얘기하는 쪽에서 표를 가져와야 돼요. 중도층 표요. 그렇죠. 그럼 중도층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방법은 현재 권력, 즉 윤석열 정부나 여당에 대한 비판이 1번인 거고요. 20대 때 가졌던 스펙을 30년 지나서 비교할 수 있을까요? 20대 때 그 사람이 했던 것과 그 30년 과정에서 어떠한 능력을 배양했는지를 비교해 봐야지. 운동권 그 활동을 하면서 가졌던 그 경험과 스펙, 그걸 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50대, 60대 정치인 중에서 운동권이었던 사람과 운동권이 아니었던 사람을 놓고 지역에서 경쟁력을 놓고 보면요. 운동권이었던 사람이 스펙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권에 대한 안티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대 이상 이거나 아니면은 40대, 50대 비운동권에게 먹히는 프레임이고 30대, 20대는 모르는 얘기거든요. 시간을 좀 한 1, 2년 돌려서 보면 당시에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586 기득권이 즐기는 이러한 이권은 무거운 세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의 고열이고 집권 세력의 노랫소리 높은 곳마다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절대 우리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586들은 자신이 젊다고 착각합니다. 그들의 그 착각이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게 많은 기회를 열어줄 것이고 젊은 세대의 아젠다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왜 맞은가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내놨으면 뭐 설득력을 일부 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달라진 거는 소속 정당이 달라졌는데. 그렇죠. 예, 달라진 것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만 달라진 거죠. 그때는 거대 민주당과 경쟁해야 하는 여당의 대표 혹은 보수 정치인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과 어쩌면 결을 같이 해서 이번 그 선거를 윤석열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달라진 거죠. 가장 그런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2019년에 했던 발언과 지금의 발언은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부분이 있습니다. 20대 때 가졌던 스펙을 30년 지나서 비교할 수 있을까요? 20대 때 그 사람이 했던 것과 그 30년 과정에서 어떠한 능력을 배양했는지를 비교해 봐야지. 운동권 그 활동을 하면서 가졌던 그 경험과 스펙, 그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런데 그 30년 그 지나는 기간 동안에 비운동권 세력들이 사회에 나와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같이 기여한 경우도 있고요.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뭐 운동권 출신들의 스펙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 그 민주당이나 또는 586 운동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평가한다 그런 것지는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검찰 권력 심판론이나 운동권 심판론 모두 모두가기로 다 비판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근데 다만 무게 중심이 어딨냐? 무게 중심이 제가 봤을 때는 6대 4 정도로 소위 검찰 권력 심판론, 정권 심판론 여기에 무게가 좀 더 쏠려 있어요. 그럼 과거보다는 무게 중심이 좀 이동을 한 겁니까 그렇죠. 지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개혁신당이 어디서 표를 얻을 거냐라는 거예요. 개혁신당이 표를 얻을 곳은 소위 말해서 정권 심판원으로 총선이 치러지는데 민주당에는 표를 안 던지는 층. 우리가 흔히 중도층이라고 얘기하는 쪽에서 표를 가져와야 돼요. 중도층 표요. 그렇죠. 그럼 중도층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방법은 현재 권력, 즉 윤석열 정부나 여당에 대한 비판이 1번인 거고요. 야당에 대한 비판은 나는 민주당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 정도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의 무게중심이 소위 검찰 권력 심판, 윤석열 정부 심판에 좀 더 무게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586을 비판하지 않거나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다. 혹시 지금 이 사실은 개혁신당 이게 이제 이름을 똑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만들었던 신당이는 그대로 써도 개혁신당인데 여기에 지금 합당해서 이 포함이 된 4개 세력 중에서 민주당에 계시다가 탈당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혹시 의식해서 하는 말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개혁신당 내에 당원 당규나 철학을 공유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공유가 어렵다. 아예 어렵죠. 철학을 공유하기가 어렵다. 이질적인 집단이에요. 당장 근데 정당은 철학을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외부로의 그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부로의 갈등이 어디냐? 1번은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성이고 2번은 민주당과의 차별성인데 예. 어디다가 무게중심을 둘 거냐?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저는 선거 전략이 주되게는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성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 왜? 중도층이 예. 윤석열 정부 싫어하니까. 그런데요. 개혁신당이 갖고 있는 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과제인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기호 3번입니다. 기호 3번. 이걸 지금 개혁신당이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의원, 보유한 국회의원이 많아야 돼요. 지금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기호 3번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현역 의원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최소한 녹색정의당이 지금 6명인데 여기보단 많아야 가능한데 그렇다면 방법이 무엇일까?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하죠. 여야에서 공천 탈락하시는 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컷오프 되시는 분들을 이삭 죽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낙연 공동대표가 내놓은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물론이죠. 그분들께 무슨 흠이 있거나 그러지 않는 한 배척해야 될 이유는 없죠. 예. 네, 물론입니다. 그분들께 결정적인 흠이 있지 않는 한 받아야죠. 여기 보시면 황보승이 무소속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 두 의원은요 각각 한 분은 개인사 논란이 크게 문제돼서 여당에서 떠나신 분, 한 분은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돼서 민주당, 야당에서 떠나신 분인데 지금 다 무소속이 됐어요. 근데요 우선 황보승 의원은 2주 전에 이낙연 측근 이원욱 만났다. 그리고 2월 16일쯤 입당 논의 예정이다. 개혁신당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요, 양정숙 의원은요, 입당 여부 타진, 2월 15일까지 결정 요청, 뭐 이런 얘기, 입당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예, 황보승 의원이나 뭐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개혁신당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 의원들이 그 선택을 할 때 명분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역대 총선 과정에서 볼 때 뭐 여야를 떠나서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분들이 제3의 정당에 갔던 것은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하고자 다른 당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피한 건데 과연 이제 몇 사람이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개혁신당은 지금 4명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명만 더 보유해도 3번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개혁신당이 지금처럼 과연 어떤 스탠스를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이 매우 논란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혁신당을 갔을 때 내가 지역구에 당선될 확률이 있느냐. 그런데 저는 여의도의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은 생존력에 있어서는 탁월한 분들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 과정들을 다 겪은 분들이기 때문에 산술적인 걸 떠나서 자기의 정치적 촉과 감이 뛰어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지역에 갔을 때 당선될 확률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뭐를 얘기하느냐면 입당 조건 중에 하나가 비례대표를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런데 비례대표에 대한 부분을 얼만큼 저당이 수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난항이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개혁신당에 합당을 했던 많은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의원들이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됐을 경우에 이 조정 역할을 이낙연 대표나 이준석 대표가 해야 되는데 결국 남아있는 정청력은 비례대표의 순위란 말이에요. 이 순위에 싸움이 있는 거고 추후에 들어오는 의원들도 이 순위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조건을 달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